그거는 이제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이제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좀 곤란하게 됐기 때문에 그 경우에 이제 그 얘기하는 것을 무조건 정치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아마 그분은 1번을 지지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과거의 문학이나 예술에서도 참여 문학, 순수 문학 논쟁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권력 가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걸 하면은 이건 정치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권력 가진 사람이 싫어하는 내용의 활동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정치 문학처럼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권력 가진 사람들에게 불편한 것만 정치로 몰고 자기들이 편한 거는 그냥 순수 문학으로 쳐주는 거죠. 이제 그런 프레임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 세월호 이후 세월호 사건 자체보다 세월호 이후에 진행되는 경과를 보면 우리 대뇌 피질에는 그 거울신경세포가 쫙 깔려 있어서 이제 그거 덕분에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타인의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고 감정이입을 할 수 있고 그 이유가 전부 다 거울신경세포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도덕적 규범이라든가 문명이 만들어낸 교육의 산물이 아니고 원래부터 우리 인간에게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재능으로 공감의 능력, 공명의 능력, 감정이입의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이게 마비되면 엄청난 범죄가 생기거든요. 그 한나 아렌트라고 아주 유명한 독일 출신의 미국 학자가 있습니다. 여자분인데요. 그분이 아이히만이라고 그 수용소 책임자 학살 그 책임자 중에 한 명이 수십 년 후에 체포가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압송이 이 이스라엘 비밀경찰이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을 해서 거기서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을 취재해서 낸 책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인데요. 그 범죄자 이름이 아이히만입니다. 노인인데 이제 그 책을 내고 나서 아렌트도 유태인인데 유태인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았죠. 그 사람이 아이히만이 특별한 악인이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 소위 이 바날하다는 거죠. 비속하고 이 번역이 참 어려운데요. 평범하다고 보통 평범함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평범함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비속함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그냥 특별한 게 아니고 아주 평범하고 비속한 거라는 거예요. 아이히만의 죄는 뭐냐? 감정이입을 안 한 거예요. 역지사지를. 죽어가는 유태인들의 고통과 아픔에 감응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는 선량한 독일 시민으로서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근데 그 업무가 사람을 학살하는 업무였어요. 이게 우리가 만약 누군가를 자기가 죽일 때 그 죽는 사람의 고통에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면 괴로워서 그 일을 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아이히만은 별 괴로움 느끼지 않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얘기한 것은 왜 아이히만이라는 이 사람이 그 엄청난 악에 연루되었느냐 하면 그 생각 없음 때문이었다고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는 그걸 전혀 하지 않은 거.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들 자신이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악에 가담할 수 있다고 봐요. 특별히 악한 의도를 가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생각 없음 때문에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보면 어디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생물학적 재능으로 받은 능력인데 이것을 발현하기보다는 스스로 그것을 억누르고 있는 거죠. 어떤 이유 때문에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이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연스러운 공감의 표출 자체를 스스로 억누르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되게 안쓰러워요. 저걸 어떻게 누르고 있을까? 저런 장면을 그러니까 40일 단식해서 바지 밑으로 다리가 그냥 미라처럼 깡 말랐는데 그걸 보면 그냥 약간 눈두덩이 뜨끈해지고 콧다리 시큰해지는 이 감정이 생기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없도록 스스로 억제해버린 거거든요. 저는 이게 우리 한국 현대사의 비극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런 자연스러운 인간적 감정의 생성과 표출을 스스로 억제하도록
통제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자기검열이죠, 일종의. 자기검열이기도 하고요. 강제된 자기검열이기도 하고 자발적인 자기검열이기도 하죠. 그 한국 현대사가 왜곡된 가장 크게 왜곡된 점이 저는 그 점에 있다고 봐요. 이 특별법 같은 건 원래 논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특별법 만들어서 위원회 만들고 진상조사 권한 주고 거기서 범죄자가 있으면 기소하도록 하고 이렇게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 법을 만드냐 안 만드냐를 가지고 한 달째 국회가 마비돼갖고 저렇게 있다는 자체가 이거는 비상식적인 거죠. 완전히. 우리 한국 사회가 좋은 점이 많이 있고 빛나는 점도 많은 세상이지만 또한 동시에 그것만큼 짙은 어둠이 있는 건데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이 일련의 사태도 그런 우리 현대사의 비극성을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봐요. 그는 상식을 벗어난 거고 인간적 감정의 범위를 벗어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